여러분, 혹시 주무시는 옆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거나 심지어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주무시다가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냥 깊게 자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기셨나요? 오늘 저는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환자를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들이 연달아 경고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심한 잠꼬대가 치매와 파킨슨병의 가장 강력한 조기 경고 신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그 행동이 뇌 속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위험한 변화를 몸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첨단 뇌과학과 수십 년간의 추적 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는 건강정보로서 참고하시는 것이며 본인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증상을 더 이상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드려야 합니다. 잠꼬대는 사실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깊은 수면 중에 하는 일반적인 잠꼬대로 중얼중얼 소리를 내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렘 수면행동장애, 영어로는 RBD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렘 수면행동장애는 주로 50대 이후, 특히 60대에서 80대 사이의 어른들에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을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와 싸우면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고, 꿈속에서 뛰면 실제로 다리를 움직이고, 꿈속에서 소리치면 실제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면 중 렘 수면 단계, 즉 꿈을 가장 생생하게 꾸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꿈을 꿀 때 뇌는 몸의 근육에 자동으로 잠금 장치를 걸어둡니다. 꿈의 내용이 아무리 격렬해도 실제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렘 수면행동장애에서는 이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납니다. 꿈의 내용이 그대로 몸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금 장치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파킨슨병과 루이 소체, 치매를 유발하는 바로 그 뇌 영역과 겹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숫자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국제뇌과학연구팀이 렘 수면행동장애 환자들을 최대 16년에 걸쳐 장기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연구를 시작한 과학자들조차 결과를 보고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렘 수면행동장애를 진단받은 환자의 무려 73.5%가 진단 후 12년 이내에 파킨슨병 또는 루이 소체 치매로 진행되었습니다. 절반이 아닙니다. 3명 중 2명이 넘는 수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년 후 추적 시점에서 57%가 이미 진행되었고 5년 시점에서도 27%가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6%의 환자가 새롭게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지금 가족 중 누군가가 렘 수면행동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그분의 뇌 안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최신 신경과학 연구들이 밝혀낸 내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파킨슨병과 루이 소체 치매의 공통 원인 물질로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뇌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을 돕는 좋은 단백질인데 어떤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서서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뇌 속에 독성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성 단백질이 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뇌간이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뇌간이 렘수면 중 근육 잠금 장치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렘수면 행동장애는 이 독성 단백질이 뇌간을 손상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잠꼬대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인 셈입니다. 과학자들이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의 혈액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 비정상적인 알파 시누클레인 덩어리가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렘수면 행동장애가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니라 뇌 전체에서 시작된 신경퇴행성 질환의 매우 이른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잠꼬대를 하시는데 그게 다 렘수면 행동장애인가요?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드려야 합니다. 일반 잠꼬대와 렘수면 행동장애를 구분하는 핵심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이입니다. 50세 이후, 특히 60대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심한 잠꼬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온 잠꼬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둘째로 행동의 강도와 종류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침대에서 떨어지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실제로 침대 파트너를 다치게 하는 수준의 격렬한 신체 행동이 나타나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꿈의 내용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에서는 주로 쫓기거나 공격받는 생생하고 폭력적인 악몽을 꾸는 경우가 많으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꿈의 내용을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잠꼬대 후에는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넷째로 시간대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주로 잠이 든 후 90분에서 수시간이 지난 수면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잠든 직후나 수면 초반에 나타나는 이상 행동과는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수면 중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의심이 든다면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고 수면 중 영상을 찍어두세요.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으러 갈 때 이 영상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100마디 설명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과 또는 수면 전문 클리닉을 찾아가 수면다원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수면 중 뇌파, 근육활동, 눈 움직임, 호흡, 산소 포화도 등을 동시에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수면 중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는지, 렘 수면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근육 활동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렘 수면 행동장애는 이 검사 없이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항우울제, 특히 SSRI 계열의 약물이 렘 수면 행동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혈압약이나 위장약 계열의 약물들도 수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드리고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점검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단기적으로는 잠이 오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수면 구조 전체를 교란합니다. 저녁 음주 후 잠꼬대가 심해진다면 알코올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 역시 오후 이후 섭취하면 수면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렘 수면 행동장애로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현재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클로나제팜이라는 약물로 렘 수면 행동장애 환자의 약 90%에서 이상 행동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부작용이 적어 특히 노인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며 수면 중 이상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렘 수면행동장애 환자들은 수면 중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침대 옆 날카로운 가구나 물건을 치우고 침대 주변에 낙상 방지 매트를 깔고 침대 파트너와 분리해서 주무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바닥에 매트리스를 놓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환경 조성만으로도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유익하며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 위생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 자기 전 스마트폰 화면 보지 않기, 침실을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저녁 식사 후 과식하지 않기 등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렘 수면행동장애가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반드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20에서 30%는 장기간 추적 관찰 후에도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렘 수면행동장애라는 경고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면 실제로 신경퇴행성 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뇌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신경과학자들은 렘 수면행동장애를 파킨슨병과 치매의 전 단계에서 뇌를 보호하는 치료를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창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이 창문을 통해 실제로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심한 잠꼬대, 즉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수면 중 이상 행동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세요. 일찍 발견할수록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잠꼬대가 심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성심껏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